오늘은 유럽 자동차 여행에 꼭 필요한 네 가지 개념을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운전면허증이에요. 한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듯이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면 영문 운전면허증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해요. 먼저 영문 운전면허증은 우리가 한국에서 사용하는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운전면허 정보가 적혀 있는 운전면허증이에요. 근데 쌤, 영문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영문 운전면허증은 처음 신규로 운전면허증을 받을 때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고, 이미 국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영문 운전면허증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영문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해외 어디서든 운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영문 운전면허증이 사용 가능한 나라에서만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이 국가들이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럼 이 나라들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때 필요한 것이 국제운전면허증이에요. 국제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 그 나라의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증명서예요. 영문 운전면허증보다 사용 가능한 국가가 더 많답니다. 근데 영문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을 할 수 없는 나라도 있으니 국가를 잘 확인해야 해요. 그렇군요. 그럼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어디에서 운전을 할 수 있나요? 이 국가들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렇구나. 그럼 국제 운전면허증도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택배로 받을 수도 있어요. 또 국제운전면허증은 인천공항에서도 바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해외에 나가기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유용하겠죠. 와, 정말요? 대박이다. 참고로 영문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고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은 1년이 지나면 다시 만들어야 해요. 그럼 꼭 1년이 지나야만 다시 만들 수 있나요?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도 재발급이 가능해요. 만약 유효기간이 4개월 남았는데 6개월 동안 여행하며 운전할 계획이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해외에서 운전할 때 국제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때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해요. 차를 타고 국경을 넘을 때나 경찰을 만났을 때 국제운전면허증과 함께 여권이나 한국운전면허증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렇군요. 잊어버리지 말고 잘 챙겨야겠어요. 지금까지 유럽 자동차 여행에 꼭 필요한 네 가지 개념 중 첫 번째인 운전면허증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자동차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유럽 자동차 여행에서 자동차 이용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렌트예요. 렌트는 해외 자동차 여행 방법 중 가장 많이 이용하고 친근한 방법인데요. 여행을 가기 전 인터넷이나 렌트카 어플리케이션으로 예약을 하고 현지에 도착해서 예약한 차를 받아 여행하고 다시 반납을 하는 방법이에요. 참고로 유럽에서 자동차 렌트를 할 때 그 나라의 렌트카로 갈 수 있는 나라들과 나라별 보험 적용 여부를 잘 확인하고 렌트를 해야 해요. 그렇군요.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두 번째는 리스를 하는 방법이에요. 리스는 면세 가격에 안전한 보험이 기본 제공으로 포함된 최신형 신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리스를 할 경우 새 차를 받아서 여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렌트카에 비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여행 기간이 20일 이내라면 렌트카가 더 저렴하지만 21일 이상 차를 빌린다면 차량 리스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답니다. 자동차 리스는 여러 유럽 국가에서 할 수 있는데 유럽 자동차 여행에서 자동차 리스를 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프랑스에서 리스를 한다고 해요. 차량 리스는 푸조, 시트로엥 등 브랜드 리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오, 이런 방법도 있었군요. 유럽을 길게 여행할 때 유용하겠어요. 맞아요. 근데 리스도 모든 유럽 국가를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여행하고 싶은 유럽 국가들과 리스 차량으로 갈 수 있는 국가들을 잘 확인해서 리스를 해야 해요. 그렇구나. 그럼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세 번째는 자차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한국에서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유럽으로 가져가는 거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 자동차를 일시 수출 신고를 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부터 차를 타고 유라시아 횡단을 하고 유럽까지 여행하고 돌아올 수 있죠. 우와, 대박이다. 또, 내 자동차를 한국에서 바로 유럽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내 자동차를 일시 수출로 배에 선적해서 유럽으로 보내는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쌤, 자차를 가져가면 모든 유럽 국가를 다닐 수 있는 건가요? 한국에서 온 자동차이기 때문에 한국인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갈 수 있는 나라는 모두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뭔가요? 네 번째는 조지아에서 차를 구매하는 방법이에요. 조지아에서는 한국인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해 여행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다시 팔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조지아에서 구매한 차로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여행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조지아 차로 터키를 가려면 조지아 거주증이 있어야 해요. 근데 당연히 일반적인 한국인은 조지아 거주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려면 조지아 바투미에서 자동차를 페리에 선적해 흑해를 넘어 불가리아 부르가스에서 차를 받아서 유럽 여행을 할 수 있답니다. 우와, 이건 몰랐다.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지금까지 유럽 자동차 여행에 꼭 필요한 네 가지 개념 중 두 번째인 자동차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로 비넷에 대해 알아볼게요. 비넷은 한마디로 고속도로 통행권이에요. 유럽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는 방식이 나라마다 다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한국처럼 톨게이트에서 구간별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식, 기간에 따라 통행권을 구입하는 방식,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인 방식이 있어요. 그중 기간에 따라 통행권을 구입하는 방식이 바로 비넷이에요. 오, 그렇군요. 비넷 국가에는 무료도로와 유료도로가 있어요. 보통 고속도로와 큰 대로가 유료도로이고 이 도로를 이용하려면 비넷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비넷을 구매하지 않고 비넷도로를 이용하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비넷값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벌금을 내야 한답니다. 헐, 그렇군요. 그럼 비넷 도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유럽의 도로를 다니다 보면 이런 표시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비넷 도로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비넷 도로가 끝났다는 뜻이고요. 참고로 비넷 도로는 무료 도로에 비해 노면 상태가 더 좋은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비넷은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나요? 유럽의 다른 나라로 국경을 넘어갈 때 국경을 건너기 전이나 국경을 건넌 후에 바로 나오는 주유소나 휴게소, 미니마켓이나 작은 사무실이 있는데 이곳에서 비넷을 구입할 수 있어요. 또 각 나라별 비넷 사이트에서도 비넷을 구매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매한 비넷은 스티커를 받아서 자동차 앞유리에 붙이는 곳도 있고 전자비넷 형식으로 차량 번호가 등록되어 도로에 카메라가 자동으로 인식하는 곳도 있는 등 나라마다 방식이 다르니까 비넷을 구매할 때 잘 물어보고 알려주는 방법대로 하면 된답니다. 그렇군요. 비넷 국가에 갈 때 잊지 말고 잘 구매해야겠어요. 지금까지 유럽 자동차 여행에 꼭 필요한 네 가지 개념 중 세 번째인 비넷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로 자동차 보험, 인슐런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유럽에서 자동차 보험은 인슐런스로 통용되니 이 단어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한국에서 운전을 할 때 자동차 보험을 들고 운전을 하듯이 유럽에서도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 보험이 필요해요. 유럽의 자동차 보험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그린카드인데요. 처음에는 그린카드라고 해서 카드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긴 서류였답니다. 참고로 자동차 보험의 이름이 그린카드인 이유는 보험 서류의 색깔이 초록색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럼 어떤 자동차를 타든 그린카드를 구매해야 하나요? 렌트카와 리스카는 나라와 상품, 계약에 따라 보험이 되는 나라들이 있고 보험이 안 되는 나라도 있으니 잘 확인하고 다니면 돼요. 그리고 자차를 이용할 때는 국경에서 그린카드를 살 수 있어요. 국경이요? 국경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나요? 보통 국경 초소 옆에 자동차 보험을 들 수 있는 보험회사가 함께 있어요. 국경을 건널 때 그린카드를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잘 알려준답니다. 참고로 그린카드는 선택하는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어느 나라에서 구매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다르답니다.
예를 들어 불가리아에서 구매한 3개월짜리 그린카드는 103네프 75,000원이고 그리스에서는 한 달짜리 그린카드를 180유로 25만 원에 구매했어요. 또 노르웨이는 한 달짜리 그린카드가 2,300크론에 29만 원, 핀란드는 한 달짜리 그린카드가 180유로 25만 원이랍니다. 우와! 진짜 나라마다 그린카드 금액이 다르네요. 신기하다. 그럼 그린카드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건 그린카드의 기간이에요. 여행을 할 때 이 기간을 잘 확인하고 다녀야 해요. 그렇군요. 근데 그린카드 아래쪽에 이건 뭔가요? 이 그린카드로 커버되는, 그러니까 이 그린카드로 갈 수 있는 나라들이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이 구매한 그린카드에 따라 유럽의 국가 중 커버가 되는 나라가 있고 커버가 되지 않는 나라가 있으니 그린카드를 구매할 때 확인해 보면 좋답니다. 목록에 국가의 이니셜이 없거나 줄이 그어진 나라는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혹시 국가 이니셜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으면 그린카드 뒷면에서 확인하면 된답니다. A는 오스트리아, B는 벨기에, B지는 불가리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와! 그린카드로 커버되는 나라들이 진짜 많네요. 그럼 쌤, 그린카드로 커버가 되지 않는 나라로 갈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린카드로 커버가 되지 않는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국경에서 그 나라의 자동차 보험을 구매하면 된답니다. 국경에서 인슐런스를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돼요. 몬테네그로는 한 달에 28유로 4만 원에 구매했고 알바니아는 한 달에 65유로 9만 원, 북마케도니아는 15일에 3,085 디나르 7만 원이었어요. 우와! 그렇군요. 국경에서 자동차 보험을 구매하는 걸 잊지 말아야겠어요. 지금까지 유럽 자동차 여행에 꼭 필요한 4가지 개념 중 4번째인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동차로 국경을 넘을 때 보통은 구성원 모두가 차를 탄 상태에서 출입국 심사를 해요. 근데 간혹 운전자를 제외한 구성원들은 차에서 내려서 도보로 출입국 심사를 하는 곳도 있답니다. 나라마다 방식이 다르니 앞에 차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하면 돼요. 그리고 출입국 심사를 할 때 차 안에 총기류, 마약 등의 위험한 물품이 있는지 짐 검사를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세관 검사를 하는데요. 유럽에서 세관은 커스텀으로 통용되니 이 단어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또 주유를 할 때 우리는 보통 휘발유는 가솔린, 경유는 디젤로 알고 있죠. 근데 유럽에서 휘발유는 벤진이라고 불려요. 가솔린이 아니라 벤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휘발유에도 중급, 고급이 있는데 적혀져 있는 숫자가 높을수록 더 고급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경유는 똑같이 디젤로 통한답니다. 와, 그렇군요. 잊지 말고 잘 알아둬야겠어요. 오늘은 유럽 자동차 여행에 꼭 필요한 4가지 개념인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이용 방법, 비넷, 자동차 보험을 알아봤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